국내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지역에 어떤 소식일까요? 경기도 광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요. 예, 오늘 진행자님께서도 여름말에서 언급하셨듯이 여름철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그렇죠, 시즌. 이제. 네. 그런데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아무리 설령 올라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오르더라도 전기요금 폭탄을 나는 걱정 없다 하는 어린이집이 경기도 광명에 생겼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했을까요? 예, 태양광 어허. 설치를 비롯해서 밑에 단열재까지 설치한 에너지 자립률 131%에 지자체 사상 최초의 제로 에너지 분야 건축물. 플러스 등급을 받은 어허. 광명 시립 소화 어린이집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사진을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답게 이 태양광이 있고 옥상에 이제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태양광이 쫙 막아주니까 그늘막처럼 이렇게 지붕을 씌워준 거네요. 네, 지붕을 태양광으로. 씌워준 거예요. 어린이집이 아주 이쁩니다. 요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누구나 다 한 번씩 진짜 전기요금 어떻게 하지? 에어컨을 그래도 안 틀 수도 없고. 그렇죠. 안 틀 수 없죠. 이렇게 더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녹색 집수리라는 개념입니다. 녹색 집수리. 영어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린 리모델링으로 한 10년 정도 중앙정부에서 밀었는데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린 리모델링이란 네, 말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고. 예, 네. 그냥 추억에 집수리에다가 녹색을 붙여서 녹색 집수리. 녹색 집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광명시에 있는 시립 소아 어린이집이 약간 좀 건물이 낡았었는데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네, 새로 지은 게 그렇구나. 아니에요. 예, 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그렇고 집을 가진 사람보다는 집을 그 옛날 주택에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 집수리가 훨씬 더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례를 찾고 있는데 네. 이게 딱입니다. 녹색 집수리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 자립률이 131%라는 거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라는 거예요. 이 네, 건물 네. 자체가. 네.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전기를 100% 쓰고 그러고도 30%가 남는다. 예, 이 정도의 이제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지난 5월 2일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네. 딱 보니까 100% 작업을 하고도 31%가 전기가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전력하고 상계 거래라는 걸 합니다. 상계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봄이나 가을에 이제 햇빛이 좋잖아요. 네. 그럴 때 한 130% 정도 에너지가 팍팍 나오니까 네. 그거를 한전에다가 보내면 한전에서 이 전기가 필요한 곳곳에다가 이제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보낸 양만큼 카운트를 미리 해놨다가 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제 에어컨을 틀거나 또 난방 수요가 많을 때 진짜 전기를 많이 쓸 때 보낸 만큼 전기요금 차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현주 소아 어린이집 원장님은 M 이코노미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 달에 우리 어린이집이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전기를 여름철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상계해서. 상계해가지고 한전이 전기료를 감면해 줍니다. 아하.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총 사업비 17억 정도로 해서 네. 한 건물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네.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올해 5월 2일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네. 특징은 효율과 발전입니다. 단열 성능을 보강을 하고 또 고성능 창호 교체, 그러니까 창호를 통해서 열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그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가 이런 걸 계측을 하면서 주요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합니다. 네. 한편 이랬더니 집수리 전보다 집수리 후에 에너지 소모량이 한 10,000kWh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어허.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옥상과 옥외에다가 태양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만드냐면 한 32kW급의 크지 않은 면적을 설치를 했는데도 네.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96,800 정도 킬로와트 아워 정도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한 10,000kW 정도 덜 쓰고 네. 그다음에 전기를 9만 킬로와트 정도 더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 어린이집은 1년에 그대로 있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소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전기료가 0원일 뿐만 아니라 네, 마이너스 전기료 어린이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계해가지고 뭐 에어컨 많이 쓸 때 절감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나 더 상상력을 보태본다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또 동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네네. 이 어린이집 차량도 전기차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게 화재 위험이 없다라는 네. 걸 전제로 하고 동의를 한다면 태양광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볕이 쫙 좋을 때 네. 그 전기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무료로 거의 에너지 없이 그냥 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밤이나 흐린 날에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겁니다. ESS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차를 네. 우리가 전기차로 했을 경우엔 예. 그 차량이 배터리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상상력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단열재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고 있다. 최소화했다. 네. 근데 더 주목할 거는 광명에 유독 이런 어린이집들이 속속 지어진다는 겁니다. 역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겠죠, 이건. 2020년에 시립 철산 어린이집이 에너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3등급으로 받았어요. 이것도 역시 집수리를 통해서. 네. 또 2021년 12월에는 시립 구름산 어린이집이 4등급으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시립 소아 어린이집이 최고 플러스 등급을 받으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광명시가 요즘 중앙정부 기후에너지부 한참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게 2018년입니다. 어허, 시청 안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국 최초로 기후전담부서를 만든 게 광명시였습니다. 아하, 2018년부터. 네. 그렇군요. 조만간 박승원 광명시장님 한번 모시고 모셔서 또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